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 마감했죠. 긴 연휴 기간 약 4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열었는데요. 방향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횡보의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많이 밀리다가 어제 밤부터 낙폭을 줄여서 오늘까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AI에 대한 공포, 그렇죠? 아시겠지만 AI가 엔비디아의 제네시스 항로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많은 칩을 생산하게 됐죠. 그리고 속도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엔트로피라는 회사가 AI 도구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잠식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 젠슨왕이 뭐 그렇지 않다. AI 도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공포와 완화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횡보나 박스권에 있던 미국 시장이 일단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인 것은 엔비디아가 메타 플랫폼에 수백만 개의 AI 전용 칩을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메타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AI의 설비 투자를 위해서 지금 채권 발행을 하고 있죠. 거의 뭐 몇 개 기업이 1,000조 정도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AI 공포가 좀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빅테크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2%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한 1.6% 정도 오르면서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나스닥을 0.7%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이 AI 공포는 계속 있을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AI가 등장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뒤처지는 기업은 문제가 될 거고요. 따라가는 기업들은 더욱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결국 옥석 가리기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올 것이다 생각한다면 AI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유지될 확률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해서 그것이 시장을 뭐 붕괴로 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였잖아요. 스마트폰은 터치 스크린이 되면서 산업이 완전 다 그쪽으로 다 발전하니까 기존의 산업을 못 따라가는 거죠. 뭐 코닥 같은 경우에 얘는 필름, 그렇죠? 카메라에서 전자로 다 사진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코닥 필름 계속 고수하다가 망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산업을 따라가는 기업은 살아남을 거고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과정이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AI의 공포는 일시적으로 계속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2시쯤에 새벽 2시에 이 FMC 회의에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중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향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추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당연히 금리를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연준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 투표를 행사하는데 그중에 일부 참가자들이 위원회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히 평가하는 동안 정책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원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한쪽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얘기했다. 한쪽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5월까지가 이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임기 내까지만 케빈 워시가 되면 저는 이거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앉힌 게 결국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케빈 워시가 뭐 과거에 말한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매파에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에 금리나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폴 크루그먼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자기 의견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트럼프와의 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뭐 금리 인하면 고소할 거야 뭐 이런 농담을 던질 정도라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MC 의사로 공개된 이 내용들은 원론적인 거며 5월까지만 해당될 거다. 5월 이후에는 그 케빈 워시의 어떤 발언권,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의 그 힘은 큽니다. 모든 그 기관의 어느 나라든 어떤 기관이든 의장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의 어떤 그 금리나 행보가 저는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어요. 이란과의 핵 협상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란이 미국의 주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벤스 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또 많이 오르서 4%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박스권 얘기했죠. 요 일정 박스권 있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한번 하루 빠졌죠.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이었고요. 이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렇죠? 근데 오늘 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오늘 이게 이제 수요일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목요일, 요게 금요일, 요게 월요일 휴장이었네요.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어저께 확 밀리는 흐름이 있었죠. 마이너스 1.2%.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하는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회복하면서 박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4% 올랐는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국제유가를 마이너스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권을 벗어나서 다시 올라섰는데 또 그 상단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또 유지하네요.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아직 안 빠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여기 121선 위를 타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뭐 주식 비중 뭐 96% 늘었다고 하죠. 아마 금액이 늘은 겁니다. 원래 비중은 똑같고요. 금액이 9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서 미국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북미 쪽은 거의 롱포입니다. 롱포 쪽에 가까운데 이 미국이 그 외국인 보유 현황이 전체적으로 1326조 정도 된다면 1326조.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미국이 546조를 가지고 있고요. 북미 쪽에서 또 캐나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캐나다도 한 44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성 자금이 많은 거 영국인데 영국이 144조, 아일랜드 58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전부 유럽 쪽이고요. 중국이 30조 정도 하죠. 30조.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약한 상태고요. 영국이 좀 많긴 합니다. 영국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미국이 546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이 계속 매수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롱퍼가 많다는 것은 롱퍼가 전체적으로 많다는 것은 시장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기 때문에 롱포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외국인 보유 현황 뉴스가 나왔길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영국계는 단타성 매매가 좀 많은데 보통 한 30조 정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140조 현재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단기성 자금 한번 나갔다가 좀 들어오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고의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휴장 들어가면서 코스피가 5,500을 찍었어요. 작년 5,583 찍었고 종가 5,507인가요? 5,507에 끝났는데 일단 5,500선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500 싸움을 할 거냐, 약간 누를 거냐.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하루 그냥 뺐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자리 걸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추가적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뭐 시장 비중 확대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 접어들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을 좀 해보려다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좀 더 보다가 공개 방송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